안녕하세요. 유성모 교수입니다. 오늘은 라벤더 에센셜 오일의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논문은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아로마 테라피가 디스메노리아, 월경 통증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월경 통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연과 메타 분석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제목과 발표된 저널은 이렇게 되겠고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참고 문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발표된 논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의 제목은 이렇고요. 발표된 학회지는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피디아트릭스라고 하는 저널이고요. 발표 연도는 2018년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백그라운드는 월경 통증이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인 기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질병이다. 따라서 월경 통증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2019년 3월 15일까지 발표된 영어 논문, DB는 매드라인이라고 하는 것과 코크란이라고 하는 학술 DB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 발표된 그러한 논문들을 라벤둘라 또는 라벤더라는 검색 용어와 그리고 데스메노리아, 월경 통증이라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단어가 키워드에 들어가는 논문을 검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개별 연구들을 추출을 했고 그 결과를 살펴보니까 평균 효과 크기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월경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인트로덕션에서는 월경 통증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그 다음에 라벤더에 대한 에센셜 오일의 효능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제 대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연구 방법은 이제 검색 엔진화하고 검색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선별된 논문들을 토대로 랜드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시행한 논문들을 했다. 그래서 데이터는 어떻게 뽑았고, 그 다음 선별된 논문에 대한 퀄리티는 코크란의 방법에 의해서 이 판단을 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인 효과 크기와 동질성, 이질성 검증을 어떻게 하였다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선별된 논문이 5편인데 5편에 대해서 코크란이 제안을 하는 연구 수준을 판단하는 7가지 기준에 따라서 판정을 연구자가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절트에 가서는 이 초기에 156편이 검색이 됐는데 그 156편의 논문 중에서 최종적으로 5편의 논문이 선별되기까지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피겨 3하고 피겨 4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겨 3하고 피겨 4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그 결과 월경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미와 여러 가지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이 논문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목적은 이 논문의 어,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가설은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월경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이러한 가설을 위해서 연구자가 선정한 연구 설계의 기준은 최소한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이 있어야 되겠다. 통제 집단에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부과가 되지 않지만은 실험 집단에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부과가 된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을 한다. 그리고 실험 전과 실험 후에 효과 변이. 여기서는 이제 통증에 대한 척도 VAS라고 부르는데요. 그러한 VAS 척도를 사용하여 통증 개선의 효과를 검증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선정되어 있는 연구 설계를 비동등 통제 집단 설계라고 부르는데 이 설계에서는 효과 변수, 여기서는 VAS가 되겠죠. 효과 변수, 통증 척도인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가 계산이 되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각 집단의 통증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가 구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전 집단하고 사후 집단의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이렇게 나타내고 마찬가지로 사후 점수에 대해서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다 중요한 것은 통제 집단의 각 개인의 사전 통증 점수와 사후 통증 점수의 변화량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도 구해져 있어야 되고 실험 집단의 구성원들의 개인의 통증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변화량에 대한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마찬가지로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동등 통제 집단 설계에서 효과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의 그러한 사후 점수와 사전 점수의 개인의 차에 대한 평균의 두 집단의 차, 이것을 평균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평균차를 갖고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균차 방법은 개별 연구에서 시행한 통증에 대한 척도가 다르거나 아니면은 또 스케일 단위가 다를 경우에는 이러한 평균차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표준화된 평균차, 이 두 집단의 평균의 차를 그 척도에 대한 공통 표준 편차인 시그마로 나눈 표준화시킨 이렇게 될 경우 표준화시켰다는 얘기는 단위가 실수로 변하겠죠. 리얼 넘버로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표준화된 평균차를 델타라고 부릅니다. 이 델타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이 효과 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블로그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메타 분석 파트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이 유튜브의 데이터 명상 메타 분석을 켜보시면은 제가 메타 분석의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을 올려놓았는데 이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에 대한 월경 통증 개선 효과에 대한 이 논문에서 사용된 분석된 논문이 5편입니다. 이 5편의 리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면은 이 각각의 개별 논문에 대한 그러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 메타 분석 논문은 이 5편의 논문들을 메타 분석하여 보고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결과를 가늠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연구자가 진행한 연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라벤더 오일을 포함한 아로마 테라피의 월경 통증 개선 효과에 대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만을 사용한 아로마 테라피 월경 통증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겨 3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로마 테라피인데 그 중에서 라벤더 오일을 포함한 아로마 테라피인데 이
연구자에 의하면은 네 편은 라벤더 오일만을 사용을 하고 있고 한 편은 로즈마리하고 라벤더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편은 페퍼민트하고 라벤더를 사용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겨 3은 라벤더 오일을 포함한 아로마 테라피가 월경 통증에 얼마나 개선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평균 효과 크기인 이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표준화 SMD 표준화된 평균차 그 델타를 추정한 값이 마이너스 1.041이고 그것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 마이너스 1.480과 마이너스 0.603이 된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t 값은 0.000이다 라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자가 기술한 논문의 본문을 살펴보면은 표준화된 평균차는 이제 마이너스 1.041로 매우 강력한 증거가 있다는 유의 확률이 0.001보다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강력한 증거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델타에 대한 표준화 평균차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 마이너스 1.480부터 마이너스 0.603이기 때문에 이게 0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효과 크기가 통계적으로 볼 때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통증의 개선 효과가 있다. 즉 통증이 줄어든다. 이 말은 실험 집단에 비하여 통제 집단에 비하여 실험 집단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포함한 아로마 테라피가 부과가 된 그러한 실험 집단의 경우 통증이 더 개선이 되더라 하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질성 지표는 83% 0.83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에 이질성이 없다, 즉 동질하다. 이 6편의 논문이 동질하다는 기무가설이 유효확률이 작기 때문에 기각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6편의 논문들이 조금 이질적이다. 이 말은 비록 아까 효과 크기는 통계적으로 볼 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은 개별 연구들이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럴 경우 이질성의 원인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연구자는 더 이 이질성의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는 진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권장되는 경우는 이럴 경우에는 이질성의 원인을 찾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보다 좋은 논문을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피겨 3에서 궁극적으로 연구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포함한 아로마 테라피가 월경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피겨 4에서는 라벤더 오일만을 포함한 아로마 테라피 월경 통증 개선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효과 크기를 살펴보면은 4편의 논문이 라벤더 오일만을 사용한 아로마 테라피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효과 크기가 마이너스 1.177로 아까 피겨 3에서 보고한 것보다는 좀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되고 유의 확률이 이렇게 됩니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은 표준화된 평균차는 마이너스 1.177이다. 즉 통증의 개선 효과가 있다. 근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95% 신뢰 구간을 보면은 마이너스 1.725부터 마이너스 0.665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통증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피겨 3에서 라벤더 오일을 포함한 아로마 테라피의 개선 효과보다는 증가했지만은 이 신뢰 구간을 보면은 아까 피겨 3에서는 마이너스 1.480하고 마이너스 0.603이고 피겨 4에서는 마이너스 1.725고 마이너스 0.625로 신뢰 구간이 서로 겹칩니다. 이 말은 산술적으로 보면은 피겨 3에 비해서 피겨 4에서 보고하고 있는 이 값이 통증 개선 효과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두 가지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라벤더 오일을 포함한 아로마 테라피 이 개별 연구 4편의 이질성이 좀 보인다. 즉
85%나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0% 이상이 되면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코크란 Q 통계량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면은 P 값이 0.001보다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네 편의 연구가 동질적이라는 귀무 가설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네 편의 연구는 이질적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럴 경우 이질성의 원인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논문 편수가 워낙 작고 그러기 때문에 연구자는 이 이질성의 원인을 찾도록 하는 연구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의 결과를 살펴보면은 피겨 3하고 피겨 4의 결론은 라벤더 오일만을 사용한 아로마 테라피든 아니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포함된 페퍼민트라든지 로즈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을 할 경우 여성의 월경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하는 것이 이 메타 분석 연구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른 논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